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주역으로 푸는 것을 어떤 정치적 선입감을 가지고 하질 않습니다. 다만 여기 가리키는 대로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뿐입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어떨 것인가를 주역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동짓날 많은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주역으로 풀어서 금년 2020년 1월호에 이렇게 모두 다 실었었죠. 그 당시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64궤 중에서 17번째 궤인 택례수의 사묘를 얻었었죠. 그런데 택례수 궤사를 보시면 수, 원형, 이정, 무구 그랬죠. 수. 그대로 따라야 크게 형통하고 바르고 곧게 지켜야 이롭고 허물이 없으리라. 제가 낸 주역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알맞게 따르면 크게 형통하리니 그대로 해야 이롭고 허물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숙궤의 궤사입니다. 단전을 보시면 단왈 수 강내이 하유. 이 숙궤는 강한 것이 와서 유한 것의 아래에 있죠. 그렇죠? 이 유한 것의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이 열, 말씀설자는 말씀이 아니라 기쁠 열자입니다. 고대에는 기쁠 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설자로서 설로도 읽고 열로도 읽고 또 유세한다고 할 때 달랠 세자로도 읽었죠. 여러분 논어 하기편에 하기시습지 불역 열호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동이 열이에요. 움직여서 기뻐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진궤는 우레로서 성질은 움직이는 것이고 위에 있는 택궤는 연못으로서 아주 기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고 기뻐하는 것이 숙궤예요. 대영정 무구 그랬죠. 크게 형통하니 바르게 지켜야 허물이 없다 라고 하고 이 천하수시 천하가 그 알맞은 때를 따르니 수시지의 알맞은 때를 따른다고 하는 그 뜻은 대의제 참으로 크도다 하는 것이 이 택례숙궤의 단전입니다. 상전을 보시면 상왈 택중유례수 그랬죠. 중은 가운데 속이라는 뜻이죠. 연못 속에 우레가 들어가 있는 것이 숙궤예요. 계절로는 태는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천둥이 안 치죠. 왜냐하면 저 해저에 잠겨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연못이지만 크게 보면 큰 대양이고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레가 대양 밑에 잠겨 있는 것이 이 궤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늘에 오르질 못하기 때문에 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군자 이 향, 회, 입, 연식. 군자는 이러한 궤상, 이러한 현상. 가을이 되면 우레가 대양 밑에 잠겨서 우레로서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살펴서 어두워지면 집안으로 들어가 연식. 이것은 편한 안자와 같습니다. 편안히 휴식을 취한다. 왜냐하면 우레가 하늘에 오를 때를 기다려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고 날이 어두워지면 여기서 날이기도 하지만 천하가 세상이 어두워지면 차라리 들어가서 편안히 안식을 취한다 그 말이죠. 6.3의 효사를 보시면
계장부 실소자. 매일 계자입니다. 장부, 대장부에게 매이면 실소자, 어린아이를 잃는다. 이 소자는 소인이기도 합니다. 소인을 잃는다. 수유구둑 이거정. 따름이 있으면 가서 구하는 것을 얻게 되리니 이거정. 바르고 곧게 지키고 있어야 이롭다라고 하는 것이 효사고요. 상전에는 상활, 계장부 지사하여 장부에게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아래를 버림에 있어요. 아래를 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래는 뭐예요? 하천한 것을 버리는 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월간역학 2020년 1월 호에 그렇게 썼습니다. 금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을 버리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썼죠. 잡지에 나갔던 것을 사진 찍은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택내수 사며 자신을 버리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 책에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작년 12월에 금년에 우리공화당 운은 어떨까 점을 쳤더니 택화혁에 5효가 나왔습니다. 택화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연못이 있고 밑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못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뒤집힌다고 하는 의미에서 택화혁, 혁명이란 뜻입니다. 택화혁의 괴사를 보시면 이일내부 원형 이정 회망 그랬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가 지나야 백성들이 믿어주게 되니 원형 이정, 크게 형통하고 바르고 고다야 이롭고 회망, 후회가 없어지리라 그랬는데 5효의 효사에 대인호변 미점 유부 그랬어요. 대인이 마치 호랑이처럼 변하니 점을 치지 않아도 믿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 상활 대인호변 기문병이야. 대인이 호랑이처럼 변한다고 하는 건 그 문체가 빛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인 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월 호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 기대했던 사람하고 괄호 안에 물음표를 넣었죠. 바로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자, 보시면 저희 잡지에 나갔던 겁니다. 우리공화당 택화역 5호. 기대했던 사람 물음표의 생각이 바뀐다. 효사에 대인이 범처럼 변하니 점을 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리라 라고 했다. 이로 보아 기대했던 사람이 여기에 물음표 다른 것을 가리키므로 곤란을 겪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우리 공화당은 거대 야당과 협력하게 됐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나머지 운은 어떤가 금년에 봤더니 34번째 뇌천 대장의 사유를 얻었습니다. 괴사는 대장 이정이에요. 크게 강장하니 바르고 곧은 정도를 지켜야 이롭다. 이렇게 돼 있죠. 단전에 보니까 단활 대장 대자장이야. 큰 것이 강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큰 것은 이 양요죠. 강이 동, 밑에 있는 건꾀는 강하고 위에 있는 진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강건함으로써 움직여. 그러므로 아주 굳건하다, 강장하다 그런 뜻이죠. 대장이정, 대장께 바르고 고다야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대자정이야. 큰 것이 바르고 고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 대이, 천지지정 가견의 바르고 크다고 하는 데서 하늘과 땅, 천지의 그 정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상활은 뇌제천상 대장입니다. 올해가 이제 하늘 위에 올라간 것이 대장이에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 금년 초반 운세는 어땠습니까? 택, 뇌, 수. 그래서 올해가
큰 바다 밑에 빠져 있는 거였죠. 이젠 그게 아니라 우레가 하늘 위에 올라간 거예요. 군자 이 비례 분리. 군자는 이러한 괴상, 현상을 살펴서 내가 이제 하늘에 올랐구나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이행을 하질 않아요. 논어에 있는 말씀이죠.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하는 공자님 말씀이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사효인데 사효의 효사는 정길회망, 바르고 굳건한 도를 지키니 길하여 후회가 없어지리라. 번결분리. 번은 울타리입니다. 나무로 만든 울타리예요. 결은 터지는 겁니다. 요 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울타리를 들이받고서 뿌리 꿰서 거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해서 괴로운 것을 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터져서 뿔이 괴롭지 않듯 돼요. 장우대여지복. 복이라고 하는 건 수레의 양쪽 바퀴를 다는 그 축을 꿰는 가운데 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큰 수레의 바퀴통처럼 굳건하리라 이렇게 되겠죠. 상활, 번결분리 상왕이야. 울타리가 터져서 뿔이 괴롭지 않듯 되리라 하는 것은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는 가는 것을 승무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의 괴상은 우레가 지금 하늘에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양이 이 음을 결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주 왕성한 양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기세를 방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효사에 번결분리 장우대여지복 그랬잖아요. 울타리가 터져서 뿔이 괴롭지 않듯 때리니 큰 수레의 바퀴통이 굳건하듯 때리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적의 성을 깨뜨려서 큰 수레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그런 상입니다. 이 정괴는 일본의 명치원년 1868년에 천황이 동경으로 천도하려고 할 때, 가려고 할 때 얻었던 점괘로서 적이 모두 복종했던 그런 꾀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금년 후반의 운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울타리가 터져서 양의 뿔이 괴롭지 않듯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로 봐서는 대략 앞으로 한 2달 정도 될 걸로 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선거 결과를 얻음에 따라서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편안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월간역학은 1990년 7월에 창간호를 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쪽에 이 표지가 1990년 7월 창간호 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쪽 이 페이지는 2020년 3월호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1년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인 2020년 7월로 월간역학은 만 30주년을 맞습니다. 따라서 만 30주년 기념으로 사은 행사를 실시합니다. 사은 행사는 저희 잡지 1년 정기 구독 회원이 되시면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이쪽에 있는 책은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그래서 주역을 제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책은 하룻밤에 깨우치는 풍수지리와 나경사용법. 그래서 역시 제가 쓴 책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많은 책을 냈습니다. 월간역학 정기 구독자들에겐 저희가 낸 조금 전에 보신 책 말고도 많은 책들을 대략 25%에서 30% 할인을 해드립니다. 월간역학은
1개월분, 즉 한 권은 9,500원입니다. 12달러 곱하면 1년분이 11만 4천 원이죠. 그런데 지금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10만 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사은품으로는 저희가 국내에서 직접 순수한 국산 황동으로 제작한 수맥 탐지봉이 있습니다. 가격은 4만 원인데요. 이거 한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